현재 중국 정부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여겼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대신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 더해 중국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한국을 주요 7개국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본물 터지듯이 쇄도하면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여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국영 매체인 신화망은 최근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인 튀니지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화요일에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스에서 제2차 한국 튀니지 및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을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선 튀니지 정부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중장기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삼각협력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24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튀니지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에 화답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무역 거점인 튀니지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니지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중동의 주요 국가인 사우디와 바레인 또한 같은 시기에 한국과 금단지교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바레인 현지 매체인 걸프프레스는 최근 바레인 왕세자 겸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왕세자가 바레인 주재 한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바레인의 협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1976년 이래로 국교를 맺은 한국과 바레인이 21세기에 들어서도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레인 왕세자가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살만 빈 하마드 알칼리파 왕세자는 한국과 바레인의 관계가 가지는 강점과 양국의 이익을 두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살만 왕세자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바레인 사이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대사의 노력을 칭송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바레인 왕세자의 찬사가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21세기에 들어 한국과 바레인의 관계는 엄청난 발전을 구가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만 하더라도 바레인 공과대학이 사상 초유로 한국어 과정을 편성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외부 문화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바레인 국영방송이 한국 드라마를 사상 처음으로 방영할 정도로 바레인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레인 정부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20년에는 한국 기업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에는 바레인 국왕이 한국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바레인의 방위산업과 인프라 사업은 물론이고 태양광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특혜 방안까지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레인 매체는 현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불고 있는 한국 열풍이 조만간 바레인에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 매체의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같은 시기에 사우디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에너지와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도 한국과 사상 초유의 협력을 추진키로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중국 정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한국과 사우디가 수송 및 물류 서비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모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두 나라가 가진 이번 자리는 앞으로 사우디의 대중교통과 항공운송 시스템은 물론이고 도로와 항구를 비롯해 철도와 물류 시스템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과 지도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한 항공 및 항구 시스템이 사우디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번 회의에 앞서 이미 두 나라가 미래 이동성 및 도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사우디의 첨단 교통망 구축을 한국 기업들이 도맡게 될 것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불고 있는 한국 열풍이 결과적으로 중국과 격한 진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방 진영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미국에서 이를 반영해 한국을 주요 7개국에 정식으로 가입시키자는 주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정치 미디어 매체인 데일리 시그널은 한국이 경제와 군사력은 물론이고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만큼 이제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요 7개국의 한국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를 선도했던 주요 7개국으로서는 신뢰성과 활력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매체는 주요 7개국이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요 7개국의 위상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요 7개국에 가입시킨 다음 G8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매체인 데일리 시그널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G7에 가입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가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과 신냉전으로 인해 이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대다수 주요 국가들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친서방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헝가리와 튀르키예를 비롯해 나토에 소속된 주요 회원국들마저도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에 딴죽을 걸고 나서고 있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G7 가입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G7이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더 큰 적응성과 역량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없다면 G7 구성의 관련성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70년대에 주요 7개국이 결성됐던 요인을 잘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과 함께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을 설립하게 된 것은 전례 없는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극심한 체제 경쟁에 맞서 서방 진영의 단결과 생존을 도모하고 선진 산업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오늘날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신냉전에서도 이러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이제 공유된 세계의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회원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고도로 발달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G7의 통합과 관련성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시급한 상황인데, 이는 법치와 개방 및 인권 존중을 아우르는 세계의 자유시장 민주주의 가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발적으로 분리된 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023년은 더 넓은 외교정책 관점에서 30년 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G7은 가치 중심 동맹의 힘이 강화되고 증폭될 수 있을 때에만 러시아와 중국이 중대하고 광범위한 도전을 제기하는 이 새로운 갈등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G7에 추가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주요 7개국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요 7개국이 대서양을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공간을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서방 진영이 단결해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해 양자 기술까지 아우르는 첨단 기술 확보가 절실한데, 이러한 기술력을 제대로 갖춘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주요 7개국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오는 5월 19일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점으로 한국의 G7 가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기 실력을 키우고 부단한 기술 혁신에 나섰던 우리의 저력이 신냉전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세계 인류 국가로 대우받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